진로 탐색 세미나 관련해서 인턴 관련된 내용이 있길래 조금 어, 간단하게 제 의견이나 어떤 내용을 조금만 제가 좀 찍어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인턴을 왜 들어갈까?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. 물론 대부분의 답은 이거겠죠. 당장 그 정규직 그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죠. 쉽지 않다. 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인턴을 들어갔는데 정규직 직장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미리 어떤 자신의 경력이나 경험 같은 걸 쌓아보려고 인턴을 들어간다. 이런 게 하나가 있겠죠. 사실 이게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 여기서 잘 되면은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사실 이런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데 혹은 적어도 이력서를 넣을 때 도움이 되려고 어,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겠죠. 그런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 알아요. 당장 뭐 1억이라든지 어떤 도구적인 측면에서 직장이나 인턴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. 아르바이트도 크게 차이 안 나요. 아르바이트 그렇게 혹은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비정규직 다 그렇죠. 어, 나중에 정규직들 들어가야지, 뭐 채용해야지 이런 지금 마음일 거예요. 그런데 기업도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도구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대기업이나 공사나 뭐 금융공기업이나 또 뭐 기타 등등 여기 있는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는 거 다 알아요.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.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뭐 수천 명, 뭐 일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겪어본 사람들이잖아요.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를 지원했고 어떻게 시간을 쓰려고 하고 다 알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수요자거든요. 여러분은 어떤 인턴을 뽑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또 어떤 인턴을 조금이라도 나중이라도 좀 더 교육시켜서 키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하겠어요?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나의 정규직 체육과 이력서에 도움을 되니까 뭐 어차피 여기 뽑아줄 가능성도 크지 않고 뭐 한 3, 4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경력 쌓고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잃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사람 뽑고 싶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진짜 자신들이 필요한 건 자신들의 그러니까 회사에서, 기업에서 어, 일단은 기업의 일을 배우는 게 첫 번째죠. 기업의 문화를 배우고요. 이게 더 커요. 그다음에 일을 배우고, 사실 인턴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일 배우기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지금 정규직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책임 있는 일을 맡을 수 없어요. 책임 없는 일만 맡게 되거든요. 책임이 없는 일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? 주로 거기서 이제 그쪽 그 담당자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별로 책임이 들어가지 않는 좀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. 조금 더 한다고 해도 뭐 단순 분류나 뭐 이런 것들 거의 책임이 없는 일들을 할 거예요. 그거 한다고 해서 일을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. 근데 기업들은 인턴을 왜 뽑을까요?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요.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한 가지가 있고요. 두 번째는 허드렛 일이라도 그러니까 별로 반복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이 일에 가치가 있는데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보다 더 싸게 사람을 쓸 수 있다면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정말 한 가지는 혹시라도 크게 믿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해요. 일을 잘한다는 의미가
저런 일을 잘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어차피 단순 반복적인 일인데. 그거보다는 어떤 그 조직의 문화,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굉장히 그 문화를 잘 흡수해서 여기 들어와도, 우리 조직에 들어와도 굉장히 잘 하게 될 것 같다. 큰 무리 없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,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키워서 정규직이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는 있겠죠. 대충 이런 정도 생각일 거예요. 근데 일을 배우는 게,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책임 있는 일을,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책임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. 책임지지 않는 일을 할 거예요. 책임지지 않는 일. 그럼 책임의 가치가 있거든요.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뒷감당, 그 뒤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, 말하자면 정규직이나 어떤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는 그 일이 잘못되거나 어떤 일이 잘 되거나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. 잘 되면 자기가 더 올라갈 것이고, 잘못되면 자기가 그걸 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.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, 인턴이나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는 사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. 거의 낮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한다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절대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. 똑같은 일을 몸으로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여기 자체에 책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. 따라서 기본적으로 같은 일이 아니에요. 어쨌든 그런 일들 일단 배우고, 얼마나 내가 그 문화에 젖어들 수 있는가,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. 기업 문화, 그리고 또 뭐 기타 등등 더 있다면은 그 이제 업계라든지 뭐 좀 더 그 장기적인 시각들,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.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열정 페이처럼 돈 안 받고 무조건 해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. 그런 게 아니고요. 기업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. 인재상이 있는데 그 인재상에는 얘가 정말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3, 40%가 있다면, 또 나머지 3, 40%는 뭐냐면 얘가 우리 조직에 잘 스며들어서, 또 두 가지인 거죠. 물론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잘 못 보는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, 사실은 이 지금 잘 스며들어서 이 사람이 이 조직 기업에서 잘 성장해야 돼요. 왜냐면 10년이, 그 사람이 이 기업에 들어오고 10년이 지났다면 지금 여기서 성장한 사람의 능력치가 결국 이 기업의 능력치가 돼요. 다시 말해서 신입사원이나 처음 들어온 친구들을 잘 기업에서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.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.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. 초창기에는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게, 어떤 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초창기 한 3, 4년, 2, 3년 정도는 기업이 풀로 투자하는 거예요. 뭐 나는 거기서 일을, 물론 이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, 뭐 소기업, 아르바이트 이 정도, 뭐 커피숍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이 정도 얘기를 논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뭐 좀 큰 기업들, 뭐 공사, 금융공기업, 뭐 그런 것들, 좀 더 규모도 있고 이런 기업들을 지금 주로 논하는 거예요. 그 급이 안 되는 기업들 논하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요, 어떤 한 사람이 인재가 들어와서 이 기업에서 성장하고 하는데 최소 뭐 5, 6년, 10년도 걸릴 수 있고요.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얘가 성장했을 때쯤 이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일을 지면서 이 기업을 또 발전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 명이 들어왔을 때 거진 뭐 2, 3년, 3년, 4년 정도는 기업 입장에서 순전히 투자예요. 예를 들어서 인턴도 마찬가지고 신입사원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들어온 사람은 내가 3년 동안 일을 했다, 혹은 뭐 4년 동안 일을 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겠지만 그건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요. 사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딴 사람이 해도 전혀 무방한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신입사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 있는 일을 시키겠어요?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. 그래서 그러니까 제 의견은, 제 개념과 100% 맞는 건 아니니까, 아마 한 3, 4년 정도는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 정말 풀리 투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자신은 아마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일하는 거 아닐 거고요. 배우는 거예요. 간혹 신입사원 중에 예전에도 보면 자기가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리워드가 적절치 않다,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 말을 납득하기 매우 어려워요. 그 사람이 하는 일, 특히 대기업이면 자기가 하는 일의 거의 90% 이상은요, 어떤 다른 조직이라든지 지금까지 닦아온 기업이 해놓은 것들이 다고요. 자기는 그걸 가지고 조금 한두 번 해본 거에 불과해요. 똑같은 일을 자기가 대기업이라든지 그 조직에서 나와서 해보려고 하잖아요. 전혀 안 돼요.
왜냐하면 그런 서포트가 없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. 그렇단 말을 바꿔 말하면 사실상 3, 4년, 뭐 길게는 5년, 10년도 배우는 거예요. 그 기업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일을 배우는 거예요.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인턴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인드는 뭐냐면요. 이런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조직에서 뭘 배우러 간다예요. 배우러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. 배우러 간다고 생각해도 어차피 돈 똑같이 주고요. 맞죠? 이렇게 생각해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구적으로 생각해도 돈은 어차피 똑같이 줘요. 그렇지만 배우러 간다고 생각을 하면요. 어떤 입장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. 기업을 고를 때도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.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. 그 인턴이 3개월, 뭐 6개월, 짧다면 짧은데 이 기간 동안이라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업계의 문화를 알고 내가 뭐 일을 뭐 알고 뭐 기타 등등을 알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. 이 기간 동안 내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선택하셔야 돼요. 자, 입장이 다르죠. 내가 정규직을 들어가서 이력서를 내고 나중에 좀 더 그 이력서 잘 쓰기 위해서 이런 마인드로 들어간 사람과 한 3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배우러 들어가서 내가 성장하러 간다. 왜? 내가 성장을 해야 그 조직에서 성장을 해야 궁극적으로는 그 조직도 성장을 해요. 내가 일을 하러 간다가 아니에요. 여러분 일하지 않아요. 일을 할 수도 없어요. 그리고 사실상 책임지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. 그런 걸 가르쳐서 사실은 객기라고 부르는 거죠. 그렇게 할 수 없어요. 따라서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들어와서 가장 빨리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조직을 위한 길이에요. 따라서 어떤 마인드여야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조직이든 회사든 인턴이든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들어갈 때는 내가 지금 정규직을 못 들어가는 건 당장 정규직의 경쟁도 세고 결국 정규직으로 될 만큼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밖에 안 돼요. 뭐 경쟁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렇다면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직을 들어가던 나는 거기서 배우러 가는 거고요.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러 가는 거예요. 마인드가 항상 그래야 돼요. 그래야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뭐 인터뷰를 하더라도 면접을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면 내가 성장하러 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떤 마인드냐면 궁극의 나의 성장이 궁극적으로는 그 기업의 성장이 된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고 싶다 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담당자들이요, 아, 얘는 뭔가를 자꾸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. 당연히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. 내가 들어와서 자기 걸 취하려고 조금이라도 내 이력서 하나 가져가려고 내 것 돈 조금 더 가져가려고 이런 마음,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좀 더 작은 기업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질서가 없다고 해야겠죠.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대기업이나 큰 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발전하는 기업으로 갈수록 이런 질서가 좀 더 잘 잡혀 있어요.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면접장에 가서도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온 거고 여기가 내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조직을 선택한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고 또 그렇게 선택해야 되고요.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도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요. 그 사람을 결국 뽑게 되고요.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 몇 푼? 여러분 20대 때 돈 몇 푼 별로 크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뭐 20대 때 뭐 연봉 300만 원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뭐 500만 원 차이 난다 해봅시다. 그러면은 그거 12달러 나누면 얼마인가요? 40, 480이니까 대충 40만 원 정도 되겠죠. 대충 40만 원, 480만 원이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세금 떼고 나면 이 40만 원도 한 30만 원 차이예요. 20만 원에서 30만 원 차이예요. 세후로 뭐 국민연금 떼고 뭐 떼고 다 떼고 나면 이 정도 차이거든요. 이 정도 차이는 사실은 그러니까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저거 술 한 번 덜 먹고요. 차 살 거 조금 늦춰서 사고요.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. 대신에 예를 들어 돈 조금 얻으려고 나는 어떤 조직을 선택하는 거랑 자신이 성장하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조직을 선택했는데 궁극적으로 조금 더 연봉이 한 뭐 4, 400 차이 난다. 이 정도 차이는
마인드로 다 극복이 가능해요.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다 차이 나요. 크게 의미 없어요. 따라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과거에는 잘 되다가 지금 좀 안 되는 그 기업이 있고요. 과거에는 잘 안 됐지만 지금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를 추천드려요. 지금 잘 되는 기업을 가는 게 훨씬 나아요. 이유가 뭐냐면요. 어, 이 기업이랑 이 기업이랑 배워야 될 게 달라요. 아까 인턴이든 신입사원이든 배우러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이 배워야 되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. 이런 기업은 과거엔 잘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를 확인하는 거예요. 과거에 잘 되는 기업이 지금 안 되는 건요,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. 가보면 문화가 잘못됐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직원들의 그 직원들의 그 마인드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어떤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요. 과거에 안 되다가 지금 잘 되는 기업은요, 네,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. 근데 잘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직 그런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초창기잖아요. 그러면 안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걸 먼저 배우는 게 사실은 훨씬 나아요. 그래서 잘 되는 걸 먼저 배워서 자기도 그걸 잘 활용해서 빨리 더 위로 올라가고, 위로 올라가면 보이는 게 또 달라요. 밑으로 꺼지면은 자꾸 시야가 좁아지고요. 위로 올라가면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. 경험도 마찬가지고요.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기가 보이는 시야가 좁아지고요. 경험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기가 보이는 시야가 훨씬 커져요. 그래서 더 크고 넓게 보는 걸 하려면 더 위로 가야 되거든요. 그래야 더 보이고 해요. 그래야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. 말했자면 계속 저런 식으로 해서 좀 발전시키는 게 전 훨씬 낫다고 봐요. 그래서 처음에는 가능하면 더 잘 되는 기업이 가는 게 좋고요. 뭐 안 되는, 당장 과거는 좀 안 됐지만, 잘 됐지만 지금 안 되는 기업을 가도 괜찮아요. 잘못된 것들이 보이거든요. 이걸 또 배우고 나중에 또 더 좋은 조직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죠. 어쨌든 중요한 건 배운다는 마인드고요.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때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하다. 어차피 20대 때 뭐 돈 500만 원, 1000만 원 연봉 차이요. 거의 의미 없어요. 30대, 30대 때, 40대 때, 30대 때도 사실 거의 배우는 시기이고요. 40대 때 좀 되면 그 차이가 자기가 무엇을 준비해왔고 무엇을 노력해왔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확 벌어져요. 20대 때는 뭐 이 정도 약간 차이였는데 그게 크다면 크지만 사실 별로 안 크거든요. 그렇지만 30대, 40대가 되면 이 차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시작해요. 그러다가 그 차이가 50대가 되면 그때는 이거를 뛰어넘는 게 불가능해요. 40대만 돼도 사실은 40대에 벌어진 차이는요, 뛰어넘기 힘들어요. 20대 때, 30대까지도 친구들끼리 같은 선에서 출발한 친구들끼리 차이가 나는 거는 그래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 40대쯤 되면은 사실은 뛰어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. 그래서 40대쯤 되면은 이제 아무리 친했던 친구들이라도 손절하거나, 왜냐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거죠.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동창회 같은데, 그러니까 동창회들 보면 결혼하기 전에 20대 때나 30대 때 하는 동창회가 한번 이제 커지고요. 결혼해서 애 키우고 이러면은 이제 동창회가 잘 안 돼요. 왜냐면 애들 키우는데 바쁘니까. 그러다가 40대 중반, 과거에는 4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늦게 나니까 40대 후반이나 50대 넘어가면 다시 또 이제 애가 컸으니까 이제 다시 또 모이기 시작하거든요. 이럴 때 동창회랑 앞단의 동창회랑 달라요. 앞단의 동창회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이것저것 이 사람들 저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냥 친구 할 수 있지만 이 뒷단의 동창회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지 않으면요 절대 못 어울려요. 이미 한번 나이도 이미 50대가 넘었고 자기가 살아온 그 시기가 벌써 반백년에 가깝잖아요. 그러면 자기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사실상 어려워지거든요. 그럼 친구가 안 돼요. 불가능해요.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의 어떤 인생의 이런 차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 40대부터 드러나서 50대 때쯤 되면 정말 확 커져요. 그렇지만 20대나 30대 때 나는 차이는 뭐잘 되다가도 공부가 안 될 사람 망하기도 하는 거고 처음엔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나중에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정도 차이라서 30대 초중반까지는 크게 의미 없어요. 사실은. 그래서 20대 때 아르바이트, 인턴 이런 것들도 배운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배운다 그걸 가지고 뭘 내가 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배운다는 자세로 가면요 불평하고 불만할 게 없어요.
돈을 조금 준다? 배운 사람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불법적으로 주는 거 아니고 조금 차이나게 줄 수는 있겠죠. 근데 어차피 내가 여기서 평생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마인드보다는 좀 배우는 거잖아요. 그럼 그런 차이가 사실 핵심은 아니거든요. 기업 문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죠.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인턴이잖아요. 아르바이트잖아요. 비정규직이잖아요. 혹은 신입사원이잖아요. 정규직이라도. 이제 거기 조직의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나 의미가 있겠어요. 당장은 내가 지금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건데 항상 상황 파악은 앞뒤 좌우 위아래를 다 봐야 되거든요. 한쪽만 보면 자기 그 생각이 치우쳐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. 그래서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. 그게 오래되면은 결국 그 조직에서 필요가 없어지니까 결국 도태되거든요. 항상 다 봐야 돼요, 어떤 상황을. 그러려면 이제 자꾸 시야를 넓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자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.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인턴이든 뭐든 중요한 거는요. 어떤 분야를 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.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가서 배우는 건 좋아요. 둘째, 가능하면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는 상승하고 올라가는 기업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.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이걸 가지고 내 이력서에 뭐 하겠다. 그것도 물론 있죠.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100% 채워서 가면 사실 성장하기가 힘들어요. 중요한 건 그 시기를 써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. 그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에요. 돈, 부모님 뭐 내 백이 있다? 그거 2, 3년이에요. 그 백 써가지고 2, 3년 정도 어떤 조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2, 3년이 지나면 자기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업계에 다 퍼지고요. 자기가 한 노력으로 결국은 이 사람이 평가가 다 끝나서 성장하거나 후퇴하거나 하게 돼버려요.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시간이에요. 시간을 어떻게 잘 써서 최대한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을 뽑아줬거나 여러분한테 어떤 그런 성장의 기회를 준 조직을 같이 발전시키느냐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거죠. 어쨌든 인턴 관련돼서 조금 해주면 어떨까 하는 말이 있어서 이 정도 말을 했고요.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